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하는 순간을 맞닥뜨렸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과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이고 온몸으로 위축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시 나를 더 깔보지는 않을까?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손실을 피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여러분을 저자세로 몰아가고 결국 상대방은 여러분을 약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이고 성숙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사과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과할 때 굽신거리지 않고 오히려 적도 내 편으로 만드는 현명한 사과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친구와 다퉜는데 분위기를 풀기 위해 억지로 고개를 조아리고 다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한 적.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눈치 보며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과하게 사과한 적. 그때 상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진심으로 용서해 줬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더 쉽게 다루려 했나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과는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고 당당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굽신거리며 존재 자체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한 젊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재판 중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그 틈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당신은 기본적인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군요.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상황. 그는 순간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부족함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정 분위기는 상대방에게 완전히 넘어갔고 그는 쉽게 반격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모욕당한 것은 실수 때문이 아니라 사과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잘못은 인정하되 태도는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사과하며 논리를 이어갔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꿨고 결국 그는 신뢰받는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엄은 행동에서 비롯된다. 굽신거리는 자는 결코 존엄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도 존엄을 지키는 사과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과할 때 굽신거리지 않고 오히려 적도 내 편으로 만드는 세 가지 핵심 태도.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과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과할 때 굽신거리지 않고 오히려 적도 내 편으로 만드는 첫 번째 태도는 바로 잘못한 부분만 정확히 인정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과할 때 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한 부분은 하나인데 괜히 모든 것을 싸잡아 내가 다 잘못했어라고 말해버리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상대는 여러분이 사과한 범위만큼 여러분을 지적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시작된 일이 결국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상황으로 번지고 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에서 문서 하나를 잘못 보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너는 일 처리가 항상 엉망이야. 이번 것만 문제가 아니야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주눅든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제가 다 부족해서 그래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번 문서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느껴지시나요? 문서 실수라는 구체적 사안만 인정하고 내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쉽게 덧붙일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여성 내담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늘 사람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둔하니? 왜 항상 실수가 많아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어디서든 작은 잘못만 있어도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모든 걸 뒤집어 쓰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것만 인정하겠다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로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신뢰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과는 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무조건 무릎 꿇고 다 내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군자의 용기이다. 그러나 과오 이상의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여러분, 잘못한 부분만 정확히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외의 것까지 함부로 끌어안지 마세요. 여러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최근 누군가에게 사과했던 기억이 있나요? 혹시 그때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인정해버린 것은 아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잘못한 부분만 정확히 사과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번에는 사과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두 번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사과할 때 굽신거리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과할 때 자세를 낮추지 말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과를 할 때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쩌지? 더 큰 문제로 번지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 몸짓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상대방에게 어떤 신호를 줄까요? 나는 너보다 낮은 존재야. 나는 너에게 굴복했어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더욱 쉽게 깔보게 됩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였어도 나중에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과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만이 아닙니다. 태도와 눈빛이 여러분의 진심과 품격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과할 때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는 사람보다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사과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를 얻는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한 번은 제가 상담하던 남성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작은 실수로 동료들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 사과는 오히려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그는 점점 더 어려운 위치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했습니다. 사과할 때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짧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이 부분은 제 실수였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고요. 그는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과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당당하게 눈을 바라보며
짧고 명료하게 사과했습니다. 놀랍게도 동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를 가볍게 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책임감과 진정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태도의 힘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눈빛과 자세로 설득당한다. 여러분이 사과할 때 자세를 낮추지 않고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면 설령 상대방이 처음에는 화가 나 있더라도 여러분의 당당함에 결국 마음을 열게 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최근에 사과할 때 눈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괜히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지는 않았나요? 다음부터는 기억하세요. 사과할 때는 고개를 들고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며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과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번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사과할 때 굽신거리지 않고 오히려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번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과 이후 변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한 뒤 괜히 변명을 덧붙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랬던 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어요. 이런 말이 왜 문제일까요? 처음에는 사과하는 척하다가 결국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결국 사과도 진심이 아니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사과할 때는 불필요한 설명이나 변명을 절대 덧붙이지 말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사과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친구와의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때 사과하면서 미안해, 길이 너무 막혔어라고 덧붙이면 친구는 어떻게 느낄까요? 길이 막혔다고 하지만 결국 준비를 일찍 안 한 거 아니야. 핑계 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내가 늦어서 정말 미안해. 다음부터는 훨씬 더 여유 있게 준비할게. 그럼 친구는 변명 없는 사과의 진심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후 정말로 다음 약속에 일찍 도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친구는 여러분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게 상담을 받았던 한 여성 내담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팀 프로젝트에서 자료를 늦게 제출해 팀원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개인 사정이 너무 복잡해서요. 결국 팀원들은 마음속으로 실망했고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서서히 그녀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후 깨달았습니다. 다시 기회가 왔을 때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자료 제출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감일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팀원들은 그녀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그녀 역시 팀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과는 변명 없는 인정과 그 뒤를 잇는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움직이지만 좋은 행동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여러분, 말보다 행동이 여러분의 진심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최근에 사과한 뒤 변명을 덧붙였던 기억이 있나요? 그때 상대방의 표정이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다음부터는 꼭 기억하세요.
사과할 때는 변명 없이 간결하게 인정하고 그 뒤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배운 세 가지 태도를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 사과 태도를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실수를 보고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고개를 숙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뭐든 다 잘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상사는 이 사람은 조그만 실수에도 무너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번 문서 작성 과정에서 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2번 확인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상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짧고 명확하게 내가 잘못한 부분만 인정하고 변명은 덧붙이지 않고 앞으로의 행동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상사로 하여금 여러분을 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가끔은 작은 실수가 있었더라도 당당한 사과 태도 덕분에 오히려 더 신뢰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다퉜을 때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과가 더 어렵습니다.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와 약속을 어겼다고 해봅시다. 그때 괜히 미안해서 내가 다 못나서 그래. 나는 원래 이런 못난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를 섞어 사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사과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친구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다음번엔 꼭 지킬게. 딱 필요한 만큼만 사과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행동으로 다시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괜히 큰절까지 하며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굽신거리지 말고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사과는 상대방에게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 모두를 존중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모임이나 회의 같은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해야 할 때 사람들은 긴장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장된 사과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명은 절대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면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실수를 통해 배우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실수는 인간적이다. 그러나 실수를 대하는 태도는 인간의 품격을 결정한다. 여러분, 실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실수를 어떻게 사과하고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는지가 여러분의 품격을 만듭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오늘 배운 방식으로 당당하게 사과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사과 태도를 실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얻었는지 감동적인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사과 태도를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바꾸고 신뢰를 얻어냈는지 감동적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여성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 중 중요한 자료를 누락해 회사 전체에 손해를 입힌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주목했고 비난하는 분위기가 팽팽하게 흐르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모두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자료 누락은 제 명백한 실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이미 대책을 마련했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과정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사족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조아리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팀원들은 그녀를 책임질 줄 아는 리더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 남성 자영업자는 거래처에 약속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거센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본능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다음부턴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굽신거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이번 납기 지연은 제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대체 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르게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속보다 빠른 시간 안에 대체품을 전달하고 추가 보상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분노하던 거래처 담당자도 그의 대응에 감탄했고 이런 자세면 앞으로도 믿고 거래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과할 때 굽신거리지 않았다는 것,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장자는 말했습니다. 진심은 소리 없이 다가가 심장을 울린다. 여러분, 사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빛으로, 태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사과해야 할 상황을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과거에 억울하게 굽신거리며 사과했던 기억이 떠오르나요?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사과하고 자신의 품격을 지키면서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세요. 이번에는 오늘 나눈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과할 때 절대 굽신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품격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잘못한 부분만 정확히 인정하라. 여러분은 모든 잘못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에 기반해서 정확한 부분만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두 번째, 사과할 때 고개를 숙이지 말고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라. 자신 없는 태도는 여러분을 더 약하게 보이게 할 뿐입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할 때 진심과 품격이 전달됩니다. 세 번째, 사과한 뒤에는 변명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사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변화는 말보다 더 깊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과는 굽신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는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을 다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이고 그 뒤를 바꾸는 것은 지혜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일은 사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할 때마다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과 방식에 만족하시나요? 혹시 사과하면서도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나요? 오늘부터는 당당하게 사과하세요. 잘못은 인정하되 존엄은 지키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적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와 따뜻한 결심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과와 관련된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도 여러분과 함께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